자, 그런데요. 이 병원의 한 층이 봉쇄되는 격리 조치가 내려진 광주 21세기 병원의 병원장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애초에 16번 환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했었는데 정부가 퇴짜를 놓았다는 겁니다. 좀 이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정대 국장. 예. 그러니까 광주 21세기 병원의 병원장 말은 애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6번 환자 좀 의심을 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보건소가 퇴짜를 놨다.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참 문제인데 16번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열도 나고 폐렴 증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중국을 안 가더라도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21세기 병원 의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 광산구 보건소에, 그러면 보건소에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 보건소에 보낸 거예요. 근데 보건소에서는 중국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그냥 뭐 감기 환자인가 보네요. 이렇게 하고 그거를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게 된 건데, 지금 가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는 거냐면요. 사례정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한 폐렴을 환자, 의심 환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사례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1월 28일 날 마지막으로 4번째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한을 다녀오면 발열이나 기침을 하면은 의심 환자고, 그 다음에 중국을 갔다 오면 폐렴까지 있어야만 의심 환자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갔다 오면 그런 게 있어도 이거 우한 폐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정의를 먼저 바꿔야 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제가 왜 안 바꾸는가, 이걸 한번 오늘 취재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진단 키트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160개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단 키트가 2월 7일 이후에는 그래도 많이 생산을 해서 그래도 2, 3천 개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진단 키트라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걸 걸리는데 그 진단 키트가 하나가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모자라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금 현재 우리가 8명 중에 그 접촉한 사람이 3,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정의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걸 빨리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정부가. 예. 제가 이 광주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21세기 병원에서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 해서 광산구 보건소에 전화 걸었어요. 광산구 보건소에서 중국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1세기 병원 의료진은 이 환자에 대해서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써서 전남대 병원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렇죠. 전남대 병원에서는 또 관할 보건소인 동구 보건소에 한 번 더 전화 걸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고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 보건소 문제없다, 동구 보건소 문제없다, 2번이나 아니란 대처로 이를 키운 겁니다. 이를 키운 건 보건당국인데 책임은 민간병원이 21세기 병원 봉쇄되면서 지고 있죠.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내놓지 않아서 그 피해 책임 전가를 21세기 병원 같은 애꿎은 민간병원에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은 우리 정부 대처가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 2번의 문제, 광산구 보건소와 동구 보건소에서 이 의료진의 의견을 묵살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얘기는 잠시 뒤에 있으니까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21세기 병원 원장의 호소 말고도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최근에 이 언론 보도 한 커뮤니티 통해서 공개됐는데, 이제 본인이 조금 걱정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태국에서 입국했고 현재 파타야다. 미열과 근육통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한 지역과 연관성이 없다면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단언할 게 아니다. 오 교수님 보셔도 질문이 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쓰는 캐톡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저도 봤던 내용인데,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증상은 중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대응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가 먼저가 되고 그 정의, 범위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밑에 말단 직원이 저렇게 대응했다고 그 직원을 뭐라고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조치를 또는 정의를 제대로 해놔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 외국 여행을 하고 왔다든지 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다녀왔다고 하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의 자체를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바꿔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태국 같은 데는 이번에 춘제 기간에요. 우리나라 한 6천 명 정도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국은 2만 명 이상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상황을 봐가지고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융통성 있게. 예, 융통성 있게.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를 다녀온 확진자가 어제 오늘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게 연관이 있다. 가까운 병원에 가거나 1339로 전화해라. 이게 지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이렇게 컨트롤 타워인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저 메르스 사태도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그 체계 또는 민간 간의 협력 체계가 뭐 아무래도 경험을 가지고 확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메르스 때는 정보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메르스 때보다 낫다라는 게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 과거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참 국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한 폐렴 사태 직면해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낯간지러운 자기 칭찬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전반적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 대응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네네. 일각에서는 도대체 지금 정부가 메르스 백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컨트롤 타워를 지금 조치하는 거냐, 네. 자화자찬할 때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메르스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태는 아주 악화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장들의 자세한 태도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런 분들의 말씀과 내용들을 분명히 듣는 거고 행동을 보는 거니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대성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감염자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꺾이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확진 환자 접촉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과거 메르스와 지금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근본적 해법을 갖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예를 들면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외부로서 들어오는 걸 불법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거나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부가 대통령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과도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높지 않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메르스와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정부 당국, 방역 당국들은 국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적 조치들을 통해서 신뢰를 주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대통령하고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감과 다르게 이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예.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런 결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위급성들 그다음에 이런 위급성들을 소위 국민들의 공포감들을 낮춰주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선제적이고 과도한 대응을 하는 어떤 정치인들 아니면 지자체장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뉴스탑10 지난주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뉴스탑10 서두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부 당국의 파악보다는 생각보다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은 더욱 커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교육 당국 또 이제 초중고교 42곳 그리고 오늘 13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학가도 좀 비상이어서 개강을 연기하는 것도 속출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 좀 더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그리고 뉴스탑10도 이 정부의 대응과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줄곧 강조를 하냐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과의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지금 떠나라는 겁니다. 하정대 국장, 예. 이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외신을 통해서 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상당히 과잉 대응을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영국과 프랑스도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 자국민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영국이 처음부터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자국민을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그거를 허락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제 뒤늦어진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전 세계 26개국으로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상태 가지고 또 중국에서는 매일 하루에 4,000명 가까이씩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2만 한 4, 5천 명 되는 상태에서 매일 4,000명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맞아요. 앞으로는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매일 늘어가는 숫자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이 상태로 그냥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 3만 명 정도 지금 자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다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나올 수 있으면 최대한 나와라. 그러니까 중국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중국의 방역 능력 자체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유럽 각국이 이렇게 본인 자국민들을 중국에서 상당 떠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유, 이 중국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후베이성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완공해서 중국 대륙의 힘을 보여줬다고 중국 정부는 자화자찬했었는데 실체는 감옥이 따로 없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화면으로 더 깊게 만나보실까요? 我晓得这国道的，国道门儿，你到处出不去，门儿，这要不然你看儿，你到的不概念好，这样要，来你看那门儿，这儿从这儿下门儿，看到？这门儿，这门儿是打开，从这儿手段走进一节国道，我就在这儿，到这是国道。 저희가 사실 줄기차게 중국 당국의 은폐, 정보 통제, 초기 방역 실패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장현철 평론가님, 이 열흘 만에 지은 우한 병원도 뭔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저 건물을 병원이라고 불러야 될지 수용소라고 불러야 될지 참 헷갈릴 지경인데요. 굉장히 작은 창이 하나 나 있고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데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저 창문으로 식사 배급 정도만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환경에 격리되면 저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거든요. 저런 모습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를 못 믿어서 오죽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경유한 방문한 외국인도 전면 입국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베이성 방문한 중국인들, 외국인들 입국 금지시킨다 했지만 공항에서 후베이성 방문했습니까?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입국시킵니다. 입국 거부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출국시킨다고 하지만 그동안 거짓말로 그냥 후베이성 방문 안 했다고 말하고 국내를 돌아다녔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여러 선진국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조치에 비해서 중국과 훨씬 가까이 붙어 있는 대한민국의 조치는 왜 이렇게 미흡한가에 대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프랑스도 중국 탈출 러시, 그런데 우한 병원도 지금 제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 교수님. 네. 쭉 보셨는데 중국의 확산세는 최대 한 달까지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데 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동일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현재까지의 이 발전 속도, 이 감염 속도로 보면 절대로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계속 또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잠복기가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자, 새로운 의심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는 그 감소 추세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더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했다가 들어오면서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추세로 보면 아직은 이 줄어들고 있는 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더더욱이 앞으로 보름 정도의 잠복기 이내 동안에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철저하고 더 확실하고 좀 더 좀 넓혀서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첫 감염자가 나온 게 딱 보름 전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오 교수님 말씀이면 앞으로 보름, 최대 한 달, 최소 한 달까지는 신종 코로나 개인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전국 바짝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의혹으로 뉴스탑10 이어갑니다.